자, 오늘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인 폭스콘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생산 업체인데요. 진짜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전을 가장 많이 만드는 업체인데, 왜냐하면 가장 많이 하청을 받아요. 마치 TSMC처럼 대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제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가전을 하청받아서 중국 같은 데 공장을 세워서 무려 전 세계 가전의 40%를 생산하는 잘하는 호칭이 한 5년 전에 붙었습니다. 아직도 그럴 거예요. 대만 업체죠. 대만 GDP의 25% 이상을 한 회사가 해요. 삼성 싸다고를 때리는 거죠. 이 정도면 시가총액은 50조인데 엄청나게 많은 고용인원을 자랑하고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고용인원이.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거는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죠.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연 1억대. 이걸 대부분 폭스콘이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이 쓰는 분들은 폭스콘에 그걸 쓰고 있는 거고, 폭스콘에서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사실 애플 합창업체로 굉장히 유명한데, 문제는 폭스콘의 창업자란 분이 고어타이밍이라는 분입니다. 자, 요 분인데요. 무섭게 생기셨죠. 이분이 폭스콘의 창업자인데 이분의 모토가 삼성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럼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 1980년대 후반 중국이 개방을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 저기 들어가서 기업하다가 우리나라 개성공단처럼 문 닫으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다 뜯겨갖고 하나도 못 가져오니까 중국이 섣부르게 못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그 리스크를 들고 중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개성공단하고 다르게 성공을 거뒀는데, 왜냐? 이런 공장이 가능했거든.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런 공장이 가능했습니다. 야, 무슨 양계장도 아니고. 이런 공장이 엄청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정말 미칠 듯이 큰 공장. 무슨 공장이 아니라 도시 30만 명, 40만 명이 근무하는 공장이 있다 그럽니다. 정말 미칠 듯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능했는데, 이게 그래서 한때 세계 최대의 고용 기업이다. 130만 명을 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핵심 공장이 40만 명. 이건 뭐 C죠, C. 야, 40만 명이 근무하는 공장이면 C잖아, C. 웬만한 C를 뺨 때리는 저런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세계의 공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공장이 됐는데, 근데 저 아저씨가 지긴 했지만 되진 않았죠. 중간에 탈퇴를 하긴 했는데 대만 총통 선거에 나왔습니다. 정치인으로도 꿈이 있어요. 내가 총통이 되겠다. 총통이 돼서 후보 광고를 냈는데 이게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 총통 후보 TV 광고가 이런 거를 냈어요. 아니, 자기네 총통 후보 뽑는 광고에서 대만과 한국의 GDP를 비교하면서 비교하면서 한국이 우리보다 커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대만이 다시 한국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찍어주세요. 여기 나오죠. 뭐뭐뭐뭐 한국. 이 유튜브에 있어요. 가서 보면 있는데, 이렇게 춤을 발레리나가 둘이 막 춤을 추면서 왜 얘가 커져야 되지 모르겠다. 이제 나를 밀어주면은 뭐 따라가겠다, 뭐 이런 건데, 물론 총통이 되진 않았죠. 주말을 이제 하다가 광고 내고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되진 않았는데, 이 아저씨가 평상시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배신자 삼성을 무너뜨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럼 왜 저런 배신자 삼성 이런 표현을 쓰느냐? 2010년에 유럽에서 저 LCD 제조사들이 담합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셋, 넷, 다섯, 여섯이 담합하다가 한 명이 찌르잖아. 걸렸어. 일단 예를 들면 유럽에서 얘네 담합한 것 같다라고 돋보기를 들고 쳐다보면은 그 중에 6개사한테 물어봐요. 니네 담합 사실 있니? 그럼 다 같이 입을 닦아야 되는데, 누군가 한 명 예 하면은 면제죠. 리니언 씨라 그러죠. 리니언 씨. 근데 삼성전자가 예 했죠. 삼성전자만 예한 게 아니라 대만 다른 제조사도 대부분 예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액 면제, 다른 제조사들 조금씩 일부 면제. 근데 이 폭스콘은 그대로 맞았죠. 그래서 이 고자질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전자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문제는 저 사건이 펼쳐질 때 2010년도 사건이거든요. 이게 저래갖고 삼성전자 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욕을 하고 싶은데 한국과 대만의 사이를 극도로 안 좋게 한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10년 전에 광저우 아시아게임 태권도 양수진 사건인데, 이게 뭐냐? 당시에 광저우, 중국에서는 아시아게임인데 대만 선수가 마이너스 49kg급 체급에 나왔어요. 태권도 대회. 그래서 9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경기 종료 12초를 남기고 실격패를 당합니다. 근데 실격패를 당했는데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실격패를 당하니까 12초잖아요. 9대 0으로 이기고 있고. 대만 국민 스타가 TV에서 보셨죠?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고 통곡을 했어요. 1시간을 했다 그럽니다. 1시간. 거기서 실격패 억울하다고 통곡을 하고 코치 감독 다 나와서 항의를 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도아시아게임 은메달이고 게다가 외모까지 출중해서 대만의 국민 스타였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뭐 김연아 씨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스타였는데, 국민 스타가 거기서 통곡을 하니까 전 국민이 분노를 했고, 그거 왜 실격을 당했냐? 규정에 어긋난 센서를 붙이고 경기장에 입장을 했다. 발 뒤꿈치에 뒤꿈치에 센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심이 이걸 발견을 하고 경기 시작하기 직전 나오죠. 경기장에 나오는데 시작하기 직전에 발견을 하고 제거를 시켰답니다. 제거를 시켜서 발 뒤꿈치 센서 없이 경기를 해서 9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문제는 조직위에서 주심이 비록 뛰었지만 거기까지 경기 조직 입장에서 부정 센서인 거죠. 부정 센서를 달고 나온 게 문제다. 그래서 경기를 중단하고 탈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정 위반 장비를 차고 시합에 임했다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 대만은 아니 경기 시작 전에 주심이 봐서 떼었지 않냐. 그래갖고 공정하게 했는데 왜 여기서 나를 실격시켰냐. 이걸로 싸우는 건데 근데 제조사는 물론 그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밀봉한 다음에 나와주는데 그 뒤에 그게 갑자기 왜인지 모르게 제조사는 얘기를 했고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 양수진의 체급에 선수가를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모든 체급에 다 내보내지 않죠. 한 국가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뭐 절반이건 3분의 1이고 이 정도만 체급을 내보내는데 대한민국 선수는 없었어요. 심판이든 한국인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 불똥이 한국으로 쳤죠. 태권도라고. 그래서 대만 TV에서 자기 국민 스타가 이렇게 눈물을 흘면서 우니까 뭐 태극기 불태우고 뭐 한국산 뭐 TV 갖다 부시고 2010년입니다. 반한 감정이 엄청나게 불타오르는데 스포츠 스타가 그랬으니까 너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냐. 우리 선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거기 우승은 중국 선수가 있어요. 중국 선수가 아니라 야 우리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중간에 바뀝니다. 한국의 음모에서 중국 강국의 공모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공모해서 뭐 올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이유는 있었죠. 세계 태권도 연맹은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경기 전 검사 때는 뒤꿈치 패치가 없었는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발견됐다. 한마디로 안에서는 없었는데 나오니까 있더라. 이거는 의도적인 속임수다라고 사무총장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선수는 아니라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와서 고의적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어가 난 거죠. 거기서 파이어가 나서 대만에서 대대적인 혐한 막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일었는데 물론 대만이 선수 자체는 한국을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요 별로. 우리나라 심판이 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와 한기 때문에 한국을 비난하지 말라. 이 선수는 태권도 선수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겠죠. 실제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이거는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이 선수가 저 아시안게임 끝나고 귀국할 때 대만의 부총리가 와서 마주했고 대만 인파가 그렇게 몰렸다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뭐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밀었다가 오히려 스타가 된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스타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선수는 아니라 그랬는데 저 홍하이 그룹의 거타이밍 아저씨는 뭐라 그랬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대만 국민들은 왜 아직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가? 양수인 사건에서 배운 거 없는가?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대만 국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갤럭시 3 같은 걸 사지 말고 아이폰 5를 사라. 지들이 만드는 거잖아. 야, 이씨. 생각하니 그러네. 야, 이거 박스콘에서 만드니까 사라 그래. 지금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내가 LG전자 사장님이면 LG 거 사라. 뭐, 삼성 거 사라 하겠지. 하여튼, 이 정치인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말을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저 두 가지 사건이 펼쳐지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거. 그래 솔직히 뭐 삼성전자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감정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를 넘어서 반환으로 많이 갔죠. 이 아저씨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과 손잡고 삼성전자 꺾겠다. 한국한테 저렇게 뒤통수를 맞아서 한국인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대만 폭스콘이 샤프를 인수합니다. 2016년에 7조 원에. 재밌는 건 샤프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샤프의 가장 큰 고객이 삼성이었어요. 한 50% 정도를 삼성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샤프의 매출의 50% 정도를. 그런데 샤프를 산 다음에 폭스콘이 삼성의 LCD 공급 중단을 통보합니다. 자기 최대 고객이거든요. 자기 최대 고객인데 대주주가 바뀌면서 안 주겠다는 거죠 너한테. 그래서 깜짝 놀란 삼성이 이 삼성 싫어하니까 LG한테 공급을 요청한 사건이 2016년에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LCD여서 뭐 그렇게 삼성한테 타격은 아니었고 당시 샤프의 최대 고객이 삼성이었습니다. 50% 이상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다시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주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반대로 삼성이 거절한 게 이슈였죠. 그때 당시에 뭐 공식 말은 아니지만 뭐 괘씸했다 뭐 그런 얘기 이거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시 준다 그랬는데 뭐 오히려 이쪽에서 거절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정 싸움이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감정 싸움이. 그리고 폭스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 대행업체잖아요. 아이폰 대신 만들고 누가 주문해주면 대신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독자적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싶어. 왜냐? 지금 폭스콘이 100년 살아남을 기업이 되려면 자체 브랜드와 부품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폭스콘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15년간 주가가 안 올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TSMC도 아니고 뭐 엄청난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저렴하게 만든 회사니까 이익 잉여율이 낮죠. 알짜는 애플이 다 빨아먹고
예를 뭐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버는 돈은 애플이 다 빨아먹고 폭스콘에 얼마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잉여율이 낮아서 주가가 안 올라 오히려 빠지고 있었어. 최근에 오르는 건 전기차 만든다 그래서 오르고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산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폭스콘도 승부수를 날리고 싶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2016년에 샤프를 사고 똑같이 2017년에 노키아를 삽니다. 샤프는 LCD 디스플레이고 노키아는 스마트폰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 도시바 반도체 메모리 매각할 때 무려 30조 원을 넣어서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추진해요. 물론 이게 SK 하이닉스가 속한 그쪽이 이겼죠. 그쪽이 이겨서 그 컨소시엄을 가져갔는데 30조 원을 걸고 메모리를 사겠다. 저게 무산이 됐거든요. 인수를 실패하니까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반도체 사업부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를 하겠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도전하겠다. 자, 이걸 더해보면 노키아 같은 걸 사서 스마트폰을 하고 싶고 샤프 같은 걸 사서 디스플레이와 가전을 하고 싶고 도시바를 사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싶었어요. 팍스콘은 지금까지 대신 만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걸 다 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여기 좋아할 수가 없죠. 좋아할 수가 없어. 얘가 넘어져야 돼. 얘가 넘어져야 돼. 이거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 게다가 이게 한국을 또 약간 좋아하기 힘든 게 이거가 이게 다 코리아의 주요 물품이거든요. 어떻게 물론 이거를 얘네를 무너뜨리고자 자기가 일부러 이리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정면으로 머리 부딪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요즘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매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왜냐? 간단하죠. 벅스콘의 공장이 어디 있다고요? 중국에 있어요. 요즘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안 넘기려고 노력해요. 공급망을 외로 바깥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짜겠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반도체죠. 이 와중에 폭스콘은 중국에 10조를 들여서 삼성전자를 따라오기 위한 반도체 공장, 특히 메모리 쪽일 거로 예상이 되는데 패키징을 한다 그러는데 패키징 공장 전체를 짓는다 그러는데 이거를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중국에서 얼마나 얘네한테 특혜를 줄지는 안 봐도 알겠죠. 메모리 공장을 중국에 지어준다니까 10조를 넘겨들어서 삼성을 따라잡고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보여주니까 중국은 안 그래도 수십조를 넣어도 지금 반도체 굴기가 안 되는데 얘네가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쁠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로 한마디로 폭스콘이 미중 무역 전쟁을 활용해서 굉장히 똑똑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데 게다가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하죠. 전기차도 우리는 이거로 또 유명하죠. 현대차냐 폭스콘이냐. 아이폰 말고 아이카도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되겠니? 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아로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뭐 기아냐 현대냐 뭐 폭스콘이냐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대만의 폭스콘 입장에서는 경쟁을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 싫어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회장 개인의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뭐 그걸 느끼겠죠. 경쟁의식을 많이 느낄 테니까 대만도 그렇고 노키아나 샤프, 도시바를 인수해서 이쪽으로 가려는 그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조금 뭐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잠깐만 여기에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기도 하죠. 요런 사이트를 친구들하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식에 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리딩방 아니고요. 리딩 따윈 안 합니다. 텅 비었는데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놀기 좋고 좀 편하게 뭘 할 수 있는 거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좀 모셔다가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좋은 글을 좀 써달라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치킨 이벤트라도 이런 저렴한 생각들 하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다가 아이들 좀 적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